자, 오늘 금융시장의 핫 이슈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보라 하면 국채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은 77,000달러 선을 붕괴를 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증시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게 국채금리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라는 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위험자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이탈하는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채,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국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채를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채 10년물짜리를 우리가 1,000만 원어치 아니면 1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한 거지만 사실상 1억 원이라는 돈을 미국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고 그에 따라서 이자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와 함께 우리가 돌려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위험자산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탈을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A라는 은행이 있고요, 또 B라는 은행이 있는데 이 A와 B라는 은행에서 각각의 예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는 A라는 은행에서는 4%짜리가 있을 것이고 B라는 은행에서는 뭐 6%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A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B라는 상품에 가입을 하실 건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B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 안에서 이자율이 6%, B라는 은행이 훨씬 더 높으면 우리가 B은행의 상품을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 국채금리 이제 이자율을 보게 되니까 5%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채금리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쏠리게 되겠죠. 채권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말 그대로 안전자산 시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시장의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안전자산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큰 틀로 보게 되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전은 채권 쪽이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은 증시, 암호화폐, 파생상품 쭈르륵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돈이 현재는 어디로 많이 흘러갔죠?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증시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 시장에서 돈이 안전자산 시장 중에서도 뭐 채권 쪽으로도 많이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뭐 아직까지 본론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의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건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이걸 보시면 충분히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어제도 잠깐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치킨 값이 지금 2만 원이 훨씬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치킨이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간에 2만 원일 때 소비자가 100명이라면 훨씬 더 많겠죠. 자, 4만 원일 때 소비자는 100명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담이 돼서 먹지 못한 소비자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결국 마진이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매출액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결국 전체 매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을 통틀어서 봤을 때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채권 금리를 끌어올린다.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 있는 돈들이 이탈한다. 어디로?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탈한다는 거예요. 안전자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채권 금리에 더욱더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린 글인데 현재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 보시면 2027년 1월달 동결 확률이 39.8%, 인상 확률이 41.2%. 현재 27년도 1월달부터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27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채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B라는 은행에서 6% 주고 여기서 4% 주면 B라는 은행으로 가겠죠. 말 그대로 국채를 팔아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역시나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안전자산 수요, 어쨌든 들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을 더 많이 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데 이게 어쨌든 위험자산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진 탓에 제가 오늘은 결론만 먼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2021년도 2분기의 물가 데이터입니다. 2분기, 3분기를 모아놓은 것인데 현재 보시면 어떤가요? 이 당시 CPI 인플레이션이 2%대부터 해서 7.66%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3분기를 볼게요. 3분기를 보니까 어떤가요? 6%대, 심하면 6.95%대까지 올라가죠. 그 당시에 이더리움을 보시면 어떤가요? 시장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라는 게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떤가요?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정말 많이 높아요. 이 당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시장은 더욱더 성장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비슷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목 성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실질 부담은 보이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국채 금리가 지금 안전자산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고 현재 물가 부담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전체적인 메이저 코인들이 현재는 좀 조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들은 확실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서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보게 되면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일단 지금 리스크라는 게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안정된 흐름들을 보고 나서 단타 종목도 같이 드릴 거고요. 이더리움 매수타점, 추가 매수타점들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실시간으로 전달드려야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매수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